안녕하십니까. 국제 한인경제협력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최영락입니다. 오늘은 국제 한인경제연합회 김상덕 이사장님을 모시고 최근 40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번 고견. 네. 네. 오늘 요게 세면이지요. 근데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제일 관광 지역이고 또 여기까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 그 총선이 근본적으로 비대위 구성부터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60, 80 세대들이 애매했다. 60, 80 세대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애매했다면은 결과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108석까지 그래도 그 지지를 받은 것은 천만다행이고 우리가 지도자로부터 뭉쳐서 보수의 가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게 총선 이후에 그 보수가 어떤 방향이나 어떤 정체성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통령의 지금 이제 5년 임기 동안에 2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미래 정부나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규제 개혁을 빨리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공기업을 적자 공기업을 갖다가 이제 규제 개혁을 해서 적자를 줄인다든지, 그다음 민영화해서 대체 수상에 영국 병을 건질 때 규제 개혁을 제1 타켓을 공기업을 삼았지 않습니까? 정책 공기업을. 근데 그런 예들이 다 있어서 그 무너지는 영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왜 그렇게 참고하지 않는지 나 그 이야기 그거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방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전 정부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 세계를 내다보서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모를 잘 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해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왜 구조개혁을 1135 공공 부처가 넘는데도 이걸 그만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빚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공기업, 적자 공기업을 이게 정리를 해야 되고 민영화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민간인이, 경험이 많은 민간인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건의를 올리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공공부채가 너무 방금 이야기했듯이 너무 높은데 문제가 벌써 50% 이상 GDP에서 이거는 안 되면 40%가 넘으면 벌써 이거는 위험 수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핵심을 하겠다는 근본 의지가 부족하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 인건비가 높은데도 전부 그 인건비를 외국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어서 백수들이 100만이 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세계 4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4위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2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도 우리가 인건비가 높습니다.
임금비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우리 경제를 갖다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임금비가 높으면은 그래 농촌을 살리자 이런 캠페인을 벌리도 농촌이 사라지겠습니까?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 일할 사람 한번 데리려면은 엄청난 생산비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이번에도 파 때문에 과일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국가 예산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비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생산이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양대 노총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민주노총이나 한총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비싼 내가 봉급을 좀 많이 받아도 생산비가 높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괴내서 물어야 된다. 이런 이치를 갖다가 평범한 이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봉급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경제를 좀 생각하는 양대 노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어떤 그 교육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런데 주의식 교육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개혁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적절한 시기에 이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위에 계란치기니까 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게 그러나 현 정부도 불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불통이고 이건 이명박 정부도 불통이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지도가 된다고 사이에 저배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듣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자갈밭에 씨만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리겠느냐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거름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돌도 주워내고 해서 잘 다듬고 인간을 말하면 잘 관리를 하고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수십 년간 주입식 교육, 김영삼 대통령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까지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수용성 교육으로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부터서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학교마다 PT로 가지고 설명하고 강의만 합니다. 강의만 하고 질문도 안 듣고 질문을 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의 그 시간 때우면 것뿐이고 그 다음에 비교육자는 그냥 듣는 이렇게 쓰고 줄줄 외우는 교육이 지금 수십 년간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용성으로 선생님 말, 집에 가면 부모님 말, 할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어른의 말을 경험이라든지 걱정을 해서 말하면 들으면서 예라도 해야 되고 듣는 신용이라 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각자 따로 다릅니다. 예식을 하는데 이래 보면은 전부 다 가정하는데 전부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래는 한계가 왔습니다. 반드시 수용성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수용성 교육을 주장하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수용성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수용을 안 해줍니다. 주입식 교육, 줄줄 외워서 성적 위주. 그래서 줄줄 잘 외우면은 검찰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인류 기업도 들어가고 공기업도 들어가고 그런 교육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제, 교육 분야, 또 정치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당면한 대한민국의 병을 또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요결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위정자라든가 각계 행정기관 부서에서 참 이런 오랜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이사장님의 어떤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정책이나 모든 것들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